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4회 고양 유스 프리존 경기 북부 청소년 환경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환경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 송보희라고 합니다. 환경을 주제로 총 3회의 포럼이 운영되며 고양시 청소년재단과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공동 주관합니다. 이번 포럼은 문을 여는 첫 번째 포럼으로 탄소중립도시와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고양재단의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과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파주시 청소년재단의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함께합니다. 먼저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 패널인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명노일 패널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 사회 참여 동아리 모난돌 강민우 청소년 패널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봉사단 아르곤 김미나 청소년 패널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자원활동기획단 유성 한희정 청소년 패널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럼의 발제와 함께 사회를 맡은 고양시 청소년의회 전 의장 박정원 청소년을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입니다. 우리 재단과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함께하는 경기 북부 청소년 환경 포럼이 고양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차에 걸친 포럼 중에서 우리 재단이 첫 번째 개최를 맡았습니다. 공동 주체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재범 센터장님 그리고 사회자 발제자 패널로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시청해 주시는 경기도 청소년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환경포럼은 우리 재단에서는 고양 뉴스 프리존의 일환인데요. 단어 그대로 청소년 이슈를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은 고양시에서 청소년 네트워크로 진행되었고요. 4년차가 된 올해는 고양시를 넘어서 경기도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 환경 주제는 탄소 중립 도시와 청소년인데요. 3개의 시 청소년들이 모이셨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한 뒤에 환경선언문을 즉석에서 공동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니 세계 정상들이 하는 기후정상회의가 연상이 됩니다. 고양시는 탄소 중립의 중심에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이재준 시장님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회장이기도 하면서요. 또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고양시가 탄소중립 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제28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고양시로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기후행동을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은 올해 창립 5주년을 맡았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행복, 성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윤희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탄소 중립은 현 시대의 이슈죠.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탄소 중립 시대의 청소년의 역할 그리고 청소년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포럼이 청소년의 생각과 입장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포럼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정원 패널의 발제를 시작으로 명노일 전문가 패널의 모두 발언, 그리고 세계시 청소년의 주제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의 의견을 담은 환경선언문을 만드는 것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박정원 패널은 저와 작년에 포럼을 함께 하셨는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발언들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기대하시는 만큼 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환경 포럼 발제 섭외를 받고 난 후에 환경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이 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제와 우리 청소년분들의 주제문을 통해서 청소년의 그 환경정책 참여가 필수 요소라는 것을 모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3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장 박정원입니다. 지구 탄생 이래 최악의 환경재해 중 하나로 꼽히는 그레이트 스모그.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런던을 강타한 대기 오염 현상입니다. 사망자만 약 1만 명에 달했고 그중 어린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19세기 중엽 산업혁명으로 인해 런던에서 공장과 증기기관차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증기기관차의 연돌에서 뿜어져 나온 이산화탄소, 이산화황가스 등이 합쳐져 소위 독가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런던의 그레이트 스모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재해입니다. 약 70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은 발전했고 인류의 인식 수준 또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환경은 얼만큼 발전했을까요? 지난 2020년 8월 영국의 남극자연환경연구소가 과학잡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한 논문에서 앞으로 15년 후에는 북극의 빙하가 모두 다 녹아버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지구의 순환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 내부의 멘틀, 외핵, 내핵이 인간의 장기 역할을 한다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지구의 중추신경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중추신경에 손상이 오면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지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북극의 빙하가 다 녹는다면 지구의 순환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즉, 환경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어느덧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럼에서 기후변화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IPCC,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기구일 것입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 간 협의체의 약자인데요. 1988년 세계 기상기구 WMO와 UN 환경계획 UNEP가 공동 설립한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평균 6년을 주기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IPCC 평가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지난 8월 이 기구가 7년 만에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기후변화와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수준을 예측했습니다. 이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은 현재까지의 기후변화와 미래에 가능한 기후 상태를 다룬 파트입니다. IPCC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전체의 지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09도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01년에서 1918년까지 0.2m가량 상승했으며 해수면 평균 상승 속도는 1901년에서 1971년까지는 해마다 1.3mm씩 늘어났으나 2006년에서 2018년까지는 해마다 3.7mm 늘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20세기 초중반에 비해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2081년에서 2100년 지구 지표면의 온도가 적게는 섭씨 1도에서 1.8도, 많게는 섭씨 3.3도에서 5.7도 상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995년에서 2014년 대비 2100년까지의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적게는 0.28m에서 많게는 1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할 때마다 산업화 이전 시기 50년에 한 번 수준으로 발생했던 극한고온 현상이 빈도가 8.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ERA5와 BBC 뉴스에 따르면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50도가 넘는 기간은 14일이었으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기간이 평균 14일가량 증가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기간 45도씨를 넘는 기간 동안 2주 정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더하여 2100년에는 약 12억 명의 사람들이 열 스트레스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북극해의 빙하가 지난 10년간 13%에 가량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총 4천억 톤에 달하는 빙하가 1994년부터 녹아내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이상기후로 표현합니다. 기후변화에 의해 기후체계가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인데요. 예시는 매우 많습니다. 지난 7월 서유럽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1000년 만에 대홍수가 찾아왔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200여 명이 사망하고 독일에서만 1300여 명이 실종되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중국 또한 2020년과 2021년 태풍과 폭우에 의한 홍수를 겪으며 세계 최대의 댐인 산샤댐이 붕괴될 위기에까지 처했었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지역의 기온이 56.7도까지 치솟으면서 대규모의 온열 질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극과 가까워 여름에도 20도를 넘기는 일이 거의 없는 핀란드에서 기온이 25도를 넘는 이상고온 현상이 여름 내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척박한 땅인 시베리아 또한 이상고온 현상과 동시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습니다. 어린이가 희생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테레사 메이 전 수상이 이끄는 영국 정부는 Net Zero라는 이름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제도입니다. 한국의 탄소 중립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이를 법제도화시키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세계 최초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목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행 방법입니다. 영국 정부는 탄소 중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5가지의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에너지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국 정부는 탄소 집약적인 활동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사회적 선택을 제안했습니다. 이를테면 화력발전소를 완전 파괴하고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탄소 발전 및 재생 가능한 발전을 활용해서 전기 생산, 교통수단 개발 및 난방을 꼽았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선박이나 장거리 트럭, 일부 산업 공정에서 에너지를 밀도 있게 사용하고
피크 시간대의 전기 및 난방 공급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소 경제를 개발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는 CCS 기술, 즉 탄소 포획 및 저장 기술과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 에너지와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이 넷지로라는 제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기후변화의 주범이었던 산업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하였습니다. 영국의 국영발전 송전기업 내셔널 그리드의 사장 존 패티그루는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탄소 중립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능가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명문화하고 공식화하길 바란다라는 테레사 메이 전 수상의 말은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에 화답해 탄소 중립 선언을 앞다투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은 Net Zero Commission이라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영국의 청소년들은 유스 스티어링 그룹을 통해서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유스 스티어링 그룹은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그리고 영국 정부의 청소년위원회가 함께 발족한 기구인데요. 이 기구는 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조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후와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정책과 공약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미래를 살아나갈 청소년이 미래의 지구를 위한 정책의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청소년 환경 활동가인데요. 이 분은 툰베리는 기후를 위한 금요 결석 시위를 주도하면서 7,500여 개 도시의 청소년 1,300만 명 가량을 환경운동의 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여러 회의에 참석해서 세계 정상들과 기후변화를 두고 토론을 벌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유럽이나 영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의 환경정책 참여를 극도로 꺼려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이해관계에서 찾는데요. 어떤 이해관계에도 속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정책에 참여해서 정론과 같은 기후변화 정책을 내놓게 되면 이해관계에 얽힌 어른들,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를 묵살할 가능성 또한 언급합니다. 즉, 참여를 하나 안 하나 묵살당하는 것은 똑같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모두가 그레타 툰베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회를 한 사람이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비로소 사회는 변화합니다. 부디 청소년이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소중립 도시와 청소년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다소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대부분의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또한 모순입니다.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 두 가지는 석탄 발전소를 존치하거나 화석연료를 존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다시 말해 탄소 중립이 불가능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은 것입니다. 많은 기자와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영국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탄소 중립 정책이 나오기 전에 영국 정부가 가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정책을 증거로 들면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빠른 계획의 수립은
더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공간에서 미래를 책임질 세대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내놓은 결과물들이 과연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 결과물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미래는 우리 청소년이 만들어 갑니다. 청소년의 참여가 불편하고 다소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꿈꿉니다.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정책 사례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님이신 명노일 패널의 모두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정원 군의 그 발제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국내외적인 여러 그 환경 문제들을 너무나도 소상히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우리의 어떤 자세랄까, 우리의 그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오히려 어른들보다 환경을 전공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원 군이 발제했던 내용과 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우선 과거에 오염됐던 거를 현 세대가 그 오염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저는 모두 발언에서 국내적인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정원 군이 그 발제에서 여러 발표를 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그리고 홍수, 산불, 이와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뭐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를 겪으면서. 그럼 지구 온난화 문제는 왜 생겼는가? 우리가 화석 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한 것이죠. 단순 논리로 봤을 때. 미국의 역사학자이신 맥닐 교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20세기 한 세기 동안 사용했던 화석 연료의 양이 그 전 10세기 동안 사용했던 양보다도 오히려 10배가 더 많다. 100년 동안 사용했던 화석 연료의 양이 1000년 동안 사용했던 양보다도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바로 그 무분별하게 화석 연료를 사용한 결과 우리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 기상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폭염, 가뭄, 홍수 외에도 또 한파가 또 몰아닥칩니다. 금년 2월에 미국의 한파가 유례없는 한파가 왔었습니다. 미국에는 원래 그 텍사스라든가 루이지애나 같은 지역은 눈이 별로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미국 본토 전역의 4분의 3이 눈에 뒤덮이는, 미국 남부 지역은 아주 따뜻한 곳인데 알래스카보다도 더 추운 그런 겨울을 맞이했죠. 또 홍수, 아까 이제 유럽의 홍수를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에서도 큰 홍수가 났습니다. 금년 7월이죠. 허낭선 정저우 지역에는 5000년 역사 동안 유례가 없는 그런 큰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금년에 큰 홍수를 맞이했죠. 중남부 지역에. 우리의 홍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국지성, 게릴라성 그런 호우를 동반하게 됩니다. 예년에는 그러지 않았던 그런 홍수의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이상 기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너무나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런 이상 기후 현상 외에도 생태적인 지형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아열대가 가속화되면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대구 지역에 주 생산지를 이루었습니다만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선 지역 정도에서 고당도의 사과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종은 어떻습니까? 방어하면 우리 제주도 앞바다에 항상 그 서식하고 있는 난류성 어종인데 이 방어가 바로 동해안 고성 앞바다 거기는 그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서식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방어가 풍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 IPCC 아까 이제 우리 박정원 군이 말씀했습니다만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8월에 발표가 됐죠. 우리가 그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1.5도까지 갈 경우에 아까 극한 고온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6차 보고서를 금년 8월에 발표를 된 걸 봤습니다만 5차 보고서가 2013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는 1.5도 상승 되는 그 도래 시점이 2030년에서 2052년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땡겨졌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그래서 2021년부터 2040년 사이에 1.5도가 도래될 것이다. 1.5도가 도래했을 때는 극한 고온 현상, 다시 말해서 5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폭염이 그 빈도와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바로 어떠한 현상이 날까요? 바로 그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의하면 10년당 13%가 녹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21세기 중엽이면 빙하가 전부 녹아 없어집니다. 자,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태 지형이 바뀐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잘 견뎌내면 됩니다. 또 잘 적응을 하면 되겠죠. 그럭저럭. 그러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자, 몰디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몰디브는 1200개의 산호섬으로 구성된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혜의 관광지죠. 그 몰디브가 이제는 전부 해수면이 그 섬들이 전부 해수면에 침식이 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불과 200여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섬은 섬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과 해수면에서 약 2m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냥 암초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전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해수면에 위치한 도로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너울성 파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침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해수면이 침식되는 것이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관광지죠. 물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 12월경에 페로피니궁에서 지방의회가 열립니다. 마치 그날 그 안건이 바로 환경 안건이었어요. 우리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젤 버스를 좀 청정 연료로 교체를 하자. 또 플라스틱을 우리가 좀 최대한 아끼면서 생활을 하자. 이러한 안건이었습니다만 그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자유롭게 좀 놀다 가야 되는데 이러한 제약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안건이 부결된 그날 바로 시내 경중이라도 울리듯이 큰 비가 오면서 수위가 1.5m가 상승이 되면서 베네치아 전 면적의 70%가 물에 잠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문제가 어떤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지구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외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기후 위기에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화석 연료를 일단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 풍력, 조력, 수소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2050년까지요. 그래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울러 그러한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배출한 만큼 그걸 경제적인 피해, 돈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기후 대응 기금이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그 돈으로 우리는 산림 보존과 여러 가지 그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부 제로로 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limate Ambition Alliance 기후행동 정상회의죠. 여기에 65개국이 참여를 해서 탄소 중립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이미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탄소 중립 기본법이 금년 9월에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을 어떠한 선언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면서 그걸 실행에 옮기겠다. 이러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세계 14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크레타 툰베리 바로 청소년들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직접 기성세대를 견인해 나가자 그런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이런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청소년 포럼 여러분들이 발제도 하고 주제문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런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툰베라가 우리 기성세대에 했던 얘기죠.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탄소 중립을 위한 준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국민 인식을 보면은요, 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 생존의 문제이다. 또 이제는 환경 보존이 이제 필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까요? 우선 작은 것부터 해나간다면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좀 절제하는 것이죠. 또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사용, 재활용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원자재를 절감을 하고 생산 라인을 좀 더 축소함으로 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부터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또 기후 변화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적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또 적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비한 쿨루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녹지대를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지런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국민 어떠한 인식, 의식의 변화 이런 걸 통해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환경 보존에 대한 애착과 관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목적하신 내용들이 잘 결실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제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이 전 지구촌의 문제임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내의 동향과 이 환경 문제가 필수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여전히 미흡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 전문가 패널 모두 발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패널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모두 발언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후 변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가 어쩌면 과거에 후빈기에 벌어지고 있었던 기후 변화와 같은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게 좀 더 가속화되어서 이제 어쨌든 지구는 간빙기와 후빈기를 거듭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 중에 일부라고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아주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뭐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우선 지금 기후 변화 문제가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그 그래프로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순환 곡선을 긋는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 우리한테 닥쳐온 기후 위기 현상은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든가 또는 UN 기구인 IPCC라든가 이런 데서 보고서를 내놓는 걸 보면 너무나도 과거의 어떤 약간의 그 순환적인 변화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과거의 대응 방식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아주 그 선도적이고 도전적으로 이제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탄소 중립 도시와 청소년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패널분들의 주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사회 참여 동아리 모난돌에 소속되어 파주시와 모난돌 동아리의 탄소 중립 활동과 강민우 패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사회참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강민우입니다. 저는 파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 중립 활동들과 저희 사회참여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 실천하면 좋을 일들을 소개하기 위해 왔습니다. 네, 저희 파주도 2050 탄소 중립을 저희 파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많은 탄소 중립 활동을 했습니다. 파주시는 에코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는 도로 위의 차량들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올해 8월 일반 시민 참여자 200명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한 참여자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6개월간 자동차 운행을 최대한 줄이고 운전을 할 때는 길찾기 어플인 티맵을 이용해 운전 습관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모니터링으로 과속, 급가속, 급감속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코 드라이빙 실천 시 소나무 84그루를 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이런 친환경 운전 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주시는 덩굴 식물을 심어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고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그린커튼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람도서관, 조리도서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그린커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올해 초여름 가람도서관과 조리도서관에 그린커튼을 만들기 위해 나팔꽃과 제비꽃을 심은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그린 커튼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진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의 그린 커튼 사진입니다.
그린 커튼은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경관 개선력과 건물의 부식을 막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커튼 내부의 온도차는 약 8도 정도로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를 낮추어 냉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참여 동아리인 모난돌이 기획하고 진행했던 환경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은 탄단지 가족 퀴즈 대회입니다. 여기서 탄단지는 탄소 단숨에 없애고 지구를 지키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난돌은 가족들이 가장 쉽게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가족 퀴즈 대회를 통해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칫솔이나 천연수세미 같은 제로 웨이스트 키트를 나눠주고 조금 더 제로 웨이스트 물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도 탄소 중립과 환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제로 웨이스트 샵 대표님을 모셔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기후변화와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과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연의 도움을 받아 분리배출 퀴즈를 만들고 진행을 준비했습니다. 10월 9일 17팀의 가족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여 탄단지 가족 퀴즈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가족팀들은 SDGs와 탄소 배출량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 골든벨 형식으로 총 27문제를 풀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만족도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9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탄단지 퀴즈 대회를 진행하면서 몰랐던 분리배출법을 많이 알게 되었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팩이나 음료팩과 같은 종이팩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정책은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른 종이류와 같이 섞여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종이팩을 따로 분리해서 버리면 고급 8% 재활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 따로 모으는 곳을 어렵게 찾아가지 않으면 분리배출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버리는 제도처럼 경기 북부의 지자체들이 분리배출을 세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운정청소년 문화의 집 사회참여 동아리 모난돌 소속 강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단지, 탄소 단숨에 없애고 지구를 지키자. 이게 굉장히 이런 문장이 기억에 남는데요. 혹시 사회참여활동 동아리 모난돌이 이 탄소 중립을 주제로 선택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웠잖아요. 그리고 아직 10월이 지났는데 아직 10월이지만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영하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워지고 더워지는 날씨가 이제 점점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청소년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참여 동아리가 주제를 탄소 중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로 웨이스트 강연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 강연 중에서 다른 분들께 조금 공유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좀 있다면 짤막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이 마무리될 때쯤 탄소 중립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해봤자 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강사님은 내 친구들, 가족들부터 천천히 바꿔 나가면 내가 속해 있는 학급이나 말도 점점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변화에도 스스로 칭찬하고 만족감을 느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주변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이 말씀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좀 실천을 하게 되는 그런 멘트를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김미나 패널의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패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소년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 중립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봉사단의 김미나입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현재 지구는 그리고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누가 주범인가, 청소년의 탄소 중립, 또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마지막으로 소감의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구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7월 대홍수로 물에 잠긴 중국의 한 지역인데요. 1년 동안 내릴 비가 고작 4일 만에 몰아쳐서 지하철이 물에 잠기고 댐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대홍수가 있었는데요. 사진은 물이 땅을 쓸고 내려가서 집안이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수도를 옮긴 나라도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수도가 침수될 위험에 처해 자카르타에서 발릭파판으로 수도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외국만의 일은 아닌데요. 올해 광주에서는 건물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다 보니 많은 빗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바다의 염도를 떨어뜨려 양식, 전복 등이 집단 폐사했다고 합니다. 물난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있었는데요.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서울시 전체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지역이 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지구의 기후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해서 전 세계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환경적 영향에는 해수면 상승 그리고 해양 및 육지 생태계 파괴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온이 상승하면 빙하가 녹겠죠.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극지방의 동물들은 살 곳을 잃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온도가 상승하면 뉴트리아 같은 아열대 지방에서 유래된 외래종의 서식지가 넓어져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식물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인간도 위기에 처했는데요. 경제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식량 위기 그리고 인프라 파괴, 마지막으로 산업 손실 증가가 있는데요.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상승하고 가뭄이 발생해서 물도 없어지면 농업 효율이 아주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2090년 기후변화로 인한 사과 재배지 변동을 예측한 지도인데요.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프라, 즉 기반시설 파괴인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 우리가 지어온 기반시설들이 파괴되면 엄청난 복구 비용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에 투자할 비용도 없고 산업을 이어갈 시설도 없어지겠죠. 기후변화로 인한 인프라의 파괴는 결국 산업 손실을 증가시키고 경제 붕괴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2070년 한국의 평균 온도가 3도 오르면 약 935조 원의 경제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문제에는 기후난민 발생, 지역, 국가 간 빈부격차 발생, 마지막으로 전쟁 발생이 있는데요. 먼저 기후난민이란 해수면 상승이나 홍수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존을 위협받아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2019년 재해로 인한 난민이 가장 많은 5개 국가를 보여줍니다. 1위인 인도에서는 무려 연간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평균 기온 섭씨 1도 상승에 따른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 1인당 GDP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더운 지방,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선진국은 오히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죠. 따라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기후변화는 국가 간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간 빈부격차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사의 식량과 수입을 의존하고 사는 시골 인구들은 기후변화로 농사가 어려워진다면 생계가 어려워지겠죠.
이들은 사는 곳 주변에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말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 빈부격차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전쟁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소말리아의 경우 현재 오랜 가뭄으로 인해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농민과 정착민 갈등의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는 홍수, 폭염, 가뭄으로 인해 소말리아의 농업과 가축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곧 농민사회와 정착민 사이에서 방목장 내지 경작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과 물 그리고 경작지 부족은 많은 나라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낳는데요. 이 기후변화 대체 주범은 누구일까요? 아래 그래프를 봐주세요. 여기에서 막대는 월별 기온을 뜻하고 회색선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말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범은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청소년이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이 지금 당장 탄소를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인데요. 지구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탄소 중립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다양한 환경 관련 비영리 단체의 로고인데요. 이런 비영리 단체에 소속되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재활용하기에 편하게 개발되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무라벨 생수인데요. 환경에 관심이 많아진 소비자들이 이 무라벨 생수를 찾으면서 지금은 다양한 생수 회사에서 무라벨 생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생산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들이 친환경적 제품을 소비한다면 기업도 친환경 제품을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부터 시작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기내 챌린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용기내 챌린지는 식당이나 마트에 갈 때 직접 다회용 용기를 들고 가서 음식이나 식재료를 자신의 용기에 담아오는 챌린지인데요. 이런 챌린지에 동참한다면 자연히 일회용 용기의 낭비가 줄어들어 일회용품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간단한 챌린지에 나부터 동참하는 것 역시 탄소 배출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에서는 다양한 환경 정책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중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코피아라는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 에코피아는 쓰레기 20% 줄이기를 목표로 환경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청소년 봉사단은 지난달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이 에코피아 자원순환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다녀오니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장점은 일단 남양주시에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거였어요. 또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남양주 곳곳에 설치된 그린존에 배출하면 소형 전기차가 빠르게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양의 쓰레기를 가져가면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1kg당 600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해요. 보완할 점도 있었는데요. 오른쪽 지도는 저희 청소년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에코피아 센터까지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이 쓰레기를 가지고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멀리 있는 에코피아까지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시설이 더 많아지고 접근성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시로 노르웨이의 경우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슈퍼마켓에 있는 기계를 통해서 병을 분리 배출하면 빈병 보증금을 무려 한국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덕에 노르웨이에서는 플라스틱 병의 무려 97%가량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양주시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실용적인 보상을 지급한다면 탄소 감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봉사단에서 6월 5일 환경의 날 연합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뿌듯한 경험이었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크게 귀 기울여지지 않아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남일이라면서 기후변화에 무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감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청소년으로서 당장 실천 가능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김민아 패널분의 발표에 질의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에코피아 남양주시의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에코피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남양주시의 대표적 환경 사업인 에코피아 센터는요, 쓰레기 20% 줄이기를 목표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친환경 전기차를 운영해서 일반 쓰레기도 배출하는 등 다양한 쓰레기 재활용을 장려하고 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제 환경연합 그 캠페인에 참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참가하시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또 보완해야 할 점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소속된 청소년 봉사단 친구들은 모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6월에 의정부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환경 관련 연합 캠페인에 대한 제의를 받았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원전 오염수에 대한 규탄하는 시위도 했고요. 또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학살에 대한 환경 관련 캠페인도 일으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뿌듯한 경험이었지만 안 좋았던 점은 저희가 취재를 거절당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아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관심 속에서 이런 캠페인을 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토론의 마지막인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한이정 패널의 주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 별에서 청소년 자원 활동 기획단 유성으로 활동 중인 한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시계는 환경 위기 시계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는 심각, 9시부터 12시까지는 위험, 12시가 되면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종말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각은 9시 42분입니다. 지구의 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탄소 이야기를 꺼냅니다. 현대 문명이 발전으로 인류가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을 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기후 변화 등의 지구 환경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된 이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의 탄소 중립 정책,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와
4학년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한 사례 순으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니들과 14살, 13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 집안에서 태어나 현재는 4아이의 이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비견 교육과 탄소 중립 교육을 받았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카들은 내가 사는 지구를 못 누리면 어떡하지? 이런 의문은 저를 바꾸게 하였고 그날부터 저는 환경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유팩, 저희 환경 동아리에서 첫 번째로 실정한 탄소 중립은 우유팩 까기입니다. 우유팩 왜 까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유팩은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일반 종이와는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유팩에 쓰이는 종이는 휴지와 같은 최상급 종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최상급 종이를 일반 종이로 분류하게 된다면 최상급 종이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A급 종이와 B급 종이가 만나 B 플러스 종이가 탄생이 되고 A급 종이끼리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 A급 종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학교에선 급식을 먹다 보니 우유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세척해 우유팩을 까면 저희 환경 동아리에서 햇빛에 말려 학기당 한 번씩 동주민센터에 가 휴지로 바꿔와서 기숙사에 배부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우유팩을 까는 방법이 쉽게 보이지만 어렵기도 하고 동사무소까지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도 않고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유팩 매번 까다 보니 손에 익기도 하고 동주민센터 걸어가는 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번 주제문을 준비하면서 우유팩 교환과 같은 실천 가능한 고양시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지역과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09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인 고양시에서는 기후위기 해법을 위한 저탄소 생활실천 추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연대를 구성해 251개 단체 1만 1,811명이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고 있고 6월과 10월에 시민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린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에코 사업, 전문가 교육 및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시민 참여와 인식을 통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재단 등 국내외 환경단체들 유엔기관과 업무 협약이나 업무 협약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시민과의 동행 정책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모델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후 지하수를 활용한 물순환 조성 사업과 가로수 구간 내 자투리 습지 구축을 위해 열섬 현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탄소 배출량의 31%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탄소 배출량의 36% 해당하는 수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도로 축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안전교육, 보험 가입 및 보상, 공유 자전거 활성 등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 자전거 타조 사업은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은 특히 공부는 체력 싸움이라고 운동은 필수인데 공유 자전거 이용으로 통해 운동도 하고 탄소 중립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자전거를 반납, 대여할 수 있으니 운동이 필요할 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는 이 밖에도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등의 적극적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2050까지 탄소 중립을 이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과 이행 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통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고양시의 다양한 노력에 고양 시민으로서 참 기대가 되었고 저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속한 청소년 자원 활동 기획단 유성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성에서는 상반기에는 공유 조성 사업, 하반기에는 플라스틱 재료 실천 영상 제작을 활동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가드너가 되어 지역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식물을 접하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식물 교육을 진행하고, 탄형 청소년 문화의 집 유후 공간을 정원으로 조성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녹색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공유 정원 식물은 현재 청소년들의 가정과 일산 1홍 아동센터에 분양이 되어 지역에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가드너 활동이 마치고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유튜브 제작 활동은 청소년 그리고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 탄소 중립에 관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총 2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플라스틱 무분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소개하고 사용하는 모습들을 촬영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경기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 청소년 대축제에도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유성에서 촬영한 교훈 영상과 플라스틱 대체품 제작을 엮어 온라인 활동으로 구성해 참가자를 모았고 1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며 많은 회의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엎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매주 3시간씩 회의를 하면서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완성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단원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저에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놓인 숙제는 학교 숙제, 일, 대학이 아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있어야 대학도, 직업도, 우리도 있는 것이니까요. 익숙함에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라는 말처럼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들을 사용할수록 환경 위기의 시계는 더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맞아요. 탄소 중립 말도 너무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환경에 대해 관심을 두신다면 더 쉬운 방법들도 생겨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분리수거할 때 내용물 씻기, 제품면에 재활용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버리기, 라벨 떼기 등 이런 우리 주변의 조그만한 일들도 탄소 중립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엄마께서 제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데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원래는 공부할 때 듣는 이야기지만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몸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청소년이지만 벌써 내 아이의 이모가 된 한희정 패널께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된 이유와 실천한 사례, 그리고 고양시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탄소 중립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한희정 패널님, 혹시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환경을 접하게 된 것처럼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저희 주변에서 보면 뭐 다른 매체들 또는 SNS 계정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만 보고 그냥 넘겨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박정원 패널님 같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앞서서 이제 한희정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희정 패널님께서 비건 교육과 탄소 중립과 관련한 교육을 들으시다가 이제 환경 동아리에도 참여를 하고 지금 이 활동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탄소 중립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를 없애보자, 온실가스 감축하자 이런 내용을
교육을 통해서 모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육이 의미 없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 전달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교육의 대상자들이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둬서 환경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천에 동반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김미나 패널님도 어떠한 방법이 있으실지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열게 된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이 참여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환경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럼 같은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민우 패널님 혹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문한돌 같은 환경 관련 동아리가 많이 늘어나서 활발하게 활동해주면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 발표를 토대로 환경선언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환경선언문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박정원 패널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환경선언문이라고 하는 것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의 입장,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자든 아니든 각각의 입장에 맞춰서 국내외로 수많은 수의 환경선언문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어느 시, 어느 지역별로 환경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경기 북부 연합 포럼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의 파주, 남양주 그리고 고양시가 모여서 환경선언문을 제작하게 됩니다. 다음 2차 포럼 때는 또 다른 3개의 지역이 함께 환경선언문을 제작을 해서 이제 최종 결과물로 우리 경기 북부의 환경선언문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환경선언문은 청소년 패널분들의 주제문을 토대로 작성하고자 하며 송출된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패들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이 패들렛으로 함께 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위에 띄워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문가 패널 분의 의견을 묻겠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환경선언문을 작성하게 되며 이제 저 초안을 지금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초안을 보시면서 무엇이 이제 좀 수정되었으면 좋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북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환경 자산이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남양주, 파주 그리고 고양 이렇게 3개 시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 북부 지역은 자연 자산이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뭐 녹지대도 많고 또 습지도 있습니다. 장항 습지가 있죠. 그리고 여러 그 왕릉, 유적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한 탄소 흡수원이 되는 것이죠. 흡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잘 보존하는 그러한 뭔가 좀 같은 선언문이라 하더라도 좀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 북부의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의 균형 혹은 발전으로 개발된 도시환경 또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뜻은 알겠는데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문장과 좀 역행하는 부분이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문맥상 하지만 최근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 환경이 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 뜻 아닐까요? 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을 네. 빼면은 그냥 말이 맞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뭐 무분별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도시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자연에 대한 그 자연 보존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 상태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제 그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우리 시를 넘어서 경기 북부가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다 내용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2030년에 그 중장기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NDC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2030년까지 우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26% 정도를 감축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상향 조정이 됐어요. 이게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 2050년까지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형 감축을 한다 했을 때는 2030년에 37 내지 38% 정도가 감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담아서 좀 더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기성세대의 어떤 좀 그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거 그런 것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온실가스 우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과 그 주민과 혼연일체가 된다. 이런 내용을 좀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경기 북부의 자연 자산을 이제 활용하는 수준에서 그런 어떤 우리가 환경 선언문을 작성해 나감과 동시에 도시 개발을 할 때 자연 보존이라든지 그리고 뭐 도시 속에 어떻게 자연을 우리가 녹아 내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소년 패널 분들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패들렛을 휴대폰을 이용해서 함께 보시면서 본인들의 주제문을 떠올리시면서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패널분들께서는요 각자 핸드폰을 들어주시고요. 저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 링크를 띄워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본인의 주제문과 함께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수정을 해주셨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강민우 패널님, 한희정 패널님, 김민지 패널님께서 아마 각각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문을 써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 주셨던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수정을 좀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혹시 화면에 수정을 하고 계시는 화면을 조금 띄워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설명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화면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 패널님, 저 선언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잠깐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선언문 사실 이 환경 선언문이라는 게 뭐 청소년들이 써보는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이 환경 선언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환경 선언문은 이제 우리의 말들을 토대로 만든 것이고 보령시나 뭐 다른
지자체의 환경선언문도 있는데요. 그 예시를 보면 좀 더 우리 새 청소년 패널 분들이 환경선언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쓰는지 좀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부산 사하구에서 발표하신 환경선언문이 이제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패널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경기 북부의 환경선언문과 어떠한 차별화 지점이 있는지 또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없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부산 사하구의 경우에는 부산에 맞는 낙동 정맥이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가는 끝자락에 위치한 이 사하구에서 산수와 강,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서부산의 중심 지역이다. 그런 지역 안에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고 환경이 더 이상 황폐화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도 한번 펼쳐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두 번째 예시는 국가환경선언문이네요. 훨씬 자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과 또 환경보존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각각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가 단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 또 기업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산업, 또 민간단체, 국민 개개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를 한번 봐주실까요? 보령시의 환경선언문입니다. 보령시의 환경선언문은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앞쪽에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충족할 수 있는 건전한 개발과 보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고요. 특히 미래 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이런 경제와 사회, 환경적으로 건강한 보령시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시민과 기업, 의회, 행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렇게 또 선언문을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패널님들께서 핸드폰으로 지금 작성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패널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선언문을 작성해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강민호 패널님, 네, 어느 정도 혹시 작성이 되셨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환경선언문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 패널님이 아까 주제문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냥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활동들이 고양시나 남양주시 이렇게 경기 북부 이 세 개 시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김민아 패널님 혹시 뭐 수정하셨거나 좀 의견이 있으신 부분을 말씀 주시고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는 지구 위에서 오랫동안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탄소 중립을 향해 다 함께 힘쓴다라는 의견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다 함께 힘쓴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함께 힘쓰다 써주는데 조금만 더 다 함께라는 주체가 어떤 범위까지를 생각하시는지 혹은 저 문장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오늘 포럼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탄소 중립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전 국민,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함께 힘쓴다면 전 세계가 공생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경기 북부를 넘어서 전 세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 전문가 패널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차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그리고 국민 그리고 국가 정부 또 지방 정부가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선언문에 담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한희정 패널님은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신데요. 제가 중간에 여쭤봐서 조금 죄송한데 이제까지 작성하신 내용과 간략하게 그 부분을 이제 작성하시게 된 생각,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환경에 대해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제문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가지 탄소 중립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느낌의 그런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왠지 챌린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하루에 그렇죠. 하나씩 하자.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SNS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환경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을 좀 잘 풀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 SNS 챌린지를 통해서 정말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구도 구하고 우리 경북부에 대해서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는 또 그런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강민우 패널님께서 열심히 또 작성하고 계신데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지구와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방법에 대해서 네. 적어주시는 것도 좋은 내용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전문가 패널분과 그리고 새 청소년 분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경기 북부 환경 선언문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수정을 하기에 앞서서 세 패널 분들이 작성하신 그 것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우 패널님은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시기 때문에요. 먼저 쓰신 우리 김민아 패널님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여쭤보신 것과 같이 그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구 위에서 오랫동안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탄소 중립을 향해 다 함께 힘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말하는 오랫동안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한희정 패널님이 말씀하신 그 환경 시계를 최대한 천천히 가게 한다는 것을 말했고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는 우선 오늘 같은 환경 포럼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런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포럼이 자주 열림과 함께 다양한 물론 정부에서는 다양한 법제화하면 좋겠지만 저희 아까 나온 의견들 챌린지라던가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기 이런 다양한 간단한 일들을 개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김민아 패널님께서 말씀 주신 저 문장은 우리 경기북부 환경선언문 초안에서 두 번째 문단의 한 줄 다음에
딱 포함이 되면 좋을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발전된 도시 환경 속에서 자연 환경, 특히 탄소 중립과의 균형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 패널님께서 말씀 주신 걸 넣으면 이 발전하기 위한 또 목적, 목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우리 한희정 패널님이 작성해 주신 내용을 읽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초안에 어디에 넣을지를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희정 패널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환경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주변에서 어느 곳에서든 환경에 대한 얘기는 접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실천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에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라벨을 안 떼거나 아니면 내용물을 세척하지 않은 그런 분리수거 폐기물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안에 있는 내용물 세척하기, 라벨 떼기, 분리수거 잘 해보기 이런 조그마한 실천을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한 가지 하루에 한 가지 탄소 중립을 실천해 본다. 아까 말한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뭐 챌린지, SNS를 이용한 챌린지라든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다든지 이런 챌린지들을 통해서 탄소 중립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청소년 패널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트렌디하게 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가지 탄소 중립을 실천해 본다. 사례 탄소 중립 챌린지. 이 부분을 저희가 그 항목 중에 마지막 항목으로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세 번째 항목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이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넣으면 굉장히 그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원 패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넣어도 괜찮을까요? 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 초안을 변경하는 것을 이제 청소년분들의 의견과 전문가 패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제가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 회장님께서 사회자께서 이제 방금 전에 네 번째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깜짝 질문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죠. 이제 방금 이제 한희정 그 청소년께서 챌린지와 같은 실질적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자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패널분들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정말 당면한 문제이고 이 환경 문제와 위기 대응, 기후 위기 대응 문제는 그렇지만 사실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가끔씩 잊혀지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SNS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챌린징을 한다면 우리가 생활 곳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참여를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참여를 함께 동참하게 만드는 방법도 중요한데 그것이 이 SNS라는 수단 그리고 이런 챌린징이라는 재미와 흥미 요소가 붙는다면 충분히 이런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 패널님께서 선언문을 지금 수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강민 패널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어떠한 문장인지 또 그 문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개인, 기업, 국가 모두 환경에 힘써야 한다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네. 그 의미에 대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환경에 오염되고 있잖아요, 지구가. 그래서 이 지구의 환경을 좀 개선해야지만 지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인, 기업이 모두 다 같이 힘써서 환경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환경선언문 초안을 보니까 우리 두 번째에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한다의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주체별로 국가, 기업, 개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체 단위를 써준다는 것도 조금 구체화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민혜 네, 패널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아직은 화면상에서는 우리가 수정된 선언문이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원 패널님이 열심히 지금 수정을 조금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전문가 패널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혹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면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을지. 예. 뭐 보완을 거듭하고 또 의견을 많이 교환하다 보니까 그 환경 선언문이 아주 훌륭한 선언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국가와 또 국민, 기업 뭐 이런 얘기한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를 그거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이게 수정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 패널 분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까지 종합을 해서 수정한 네, 네, 감사합니다. 수정본입니다. 예. 여기서 그 최근 도시의 균형 혹은 발전으로 개발된 요 부분은 우리가 함축해서 얘기하면 지속 가능하게 개발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SSD라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일반화된 용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개발되로 바꾸면 어떨까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이런 데는 감각이 더 빠르니까 제가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을 못 하겠는데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 정도면 선언문으로서 선언문이 또 너무 복잡해도 안 좋은 거니까 딱 이게 봤을 때 이렇게 읽어 내려갔을 때 바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선언문이 가장 훌륭한 선언문입니다. 네,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 선언문을 같이 읽어주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 경기 북부의 청소년 분들과 또 전문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신 환경 선언문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선언문을 보면서 이 선언문을 우리 경부 북부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또 이런 선언문을 같이 만들어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 박정원 패널님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환경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만들어봤고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처음 만들어봤는데요.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환경선언문은 우리가 이제 포괄적인 부분을 다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선언문을 토대로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이런 경기 북부 지금 연합포럼을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이 후속의 해결 방안들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고양시장님을 비롯해서 경기 북부에 지금 6개 시가 함께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곳의 지방자치단체장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들이 이런 의견을 냈고, 그리고 미래를 살아나갈 세대들이 낸 의견이니만큼 미래를 위한 지구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과 그리고 지방 의회 의원분들께서 이를 위한 후속 방안들을 빠르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묵직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청소년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 청소년의 참여 이 부분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우리 경기 북부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전 세계의 국가 분들께서도 이런 청소년의 역할을 기대해 주시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환경 선언문은 이제 여기까지로 마치려고 합니다. 최종 마무리는 2차 환경 포럼과 대표자 포럼 때 완성해서 지역 사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시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민우 패널님부터 소감 또 우리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드셨던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떨리셨지만 굉장히 열심히 또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미나 패널님, 우리 시간을 보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고 또 선언문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좋았고요. 덕분에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렇게 무려 3개의 시가 모여서 환경 선언문을 제작하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강민우 패널님의 마이크 소리가 입력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우리 지금 그 마이크로 잠깐 소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정말 이런 걸 제작하면서 환경 선언문을 제작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번 소감을 말씀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한희정 패널님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생각과 또 소감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환경문이나 선언문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도 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을 일단 더 알 수 있게 되어서 일단 정말 너무 감사했고 제가 알게 된 그런 환경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청소년 분들과 이제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제 함께 노력해 나가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 위기 시계를 조금 더 늦추고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첫 번째로 너무 감사했고 또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저는 뜻이 깊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조금 뭉클해지는 그런 소감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박정원 패널님도 어떠한 소감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 지금 포럼에 2번째 참여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만 18세 유권자 토론 포럼에 참여를 했었고 지금 환경 포럼에 참여를 하는데 사실 저는 환경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섭외를 받고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찾아봤고 자료들을 찾아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이 상황이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3분의 청소년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소년 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대로만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기성세대나 앞으로 지금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또 좀 묵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주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 패널 분의 소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미래 세대 우리 그 경기 북부에 위치한 그 3개 시의 우리 그 청소년들께서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청소년들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이렇게 속속들이 깊은 내용까지 이렇게 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 덕분에 앞으로 그 환경 문제는 좀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50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2050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청소년이 아니죠. 그때는 기성세대도 아주 한참 생활한 기성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러한 초심을 그때까지 잘 유지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환경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패널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